비교과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수능 만점의 쾌거를 이룬 재학생들. 그들의 공부법이 궁금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수능 만점자 맞습니까? 예, 강현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예과 입학을 앞둔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 강현규군.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롤모델이었던 그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저만의 치료법을 새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치료법을 더 환자 중심적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평생 이제 공부와 연구를 계속 해야겠다고 저는 마음속에 각오를 품은 상태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겠죠. 의사라는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현규군. 그를 꿈에 다가설 수 있게 만들어준 공부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여기가 제가 수능을 공부하면서 사용한 방입니다. 들어오세요. 수능 시험을 치른 지 어느덧 3개월. 하지만 그의 방엔 공부의 흔적이 빼곡히 남아 있었는데 이 많은 문제집과 참고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한 걸까? 저는 공부를 좀 일단 계획적으로 좀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학기 중에는 주 단위로 공부를 계획을 했고, 이제 방학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주 단위로 계획한 거를 일 단위로 바꿔서 했죠. 야자나 뭐 자투리 시간 이런 거 다 합하면 하루에 뭐 4시간 정도 공부 시간이 생겨요. 그거를 3시간, 1시간을 일단 쪼개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이 있는데 이게 월, 수, 금을 이제 국어, 화목을 수학 이런 식으로 짜고, 이제 과학은 매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짰어요. 또 이제 3학년 되면 또 공부 시간이 늘거든요. 쉬는 시간도 쌤이 많이 주시고 해서 그걸 이제 또 뭐 수학이나 국어 같은 걸 짜놓는 식으로 주 단위로 공부 계획을 짜서 그걸 지켰고요. 주말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다 풀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무작정 공부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획을 이루기 위해 꼭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는데 문제집 한 권을 사고 난 후엔 미리 한 페이지를 풀어보며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이후 계획한 공부 시간 내 풀 수 있는 문제 수를 정하고 해당 시간 내 문제 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당연히 문제집마다도 난이도가 다르고요. 뭐 보편적인 평가가 있긴 한데 그게 또 뭐 쉽다고 평가되는 게 저한테는 안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고 평가되는 게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결국 제가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이 문제집을 뭐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몇 분이 걸릴지를 먼저 측정해보고 그렇게 계획을 짜면은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딱 보고 뭐 20개씩 풀겠다 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 못하면은 저는 그게 더 손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실력이랑 이 문제 수준을 파악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어요. 계획한 시간 동안 목표한 양을 다 마치고 나면 잠을 청했는데 그 시간은 12시를 넘지 않았다. 무조건 하루 7시간 수면을 유지하려 했다. 과거 기초 수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부에 욕심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집중력도 떨어졌고 학교 수업에도 무리가 왔다. 그래서 현규군은 효율적인 공부를 하자 다짐. 계획을 습관화하고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해낼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정해 실천하면서 습관화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간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 습관화시킨 것. 공부방 안 넓은 책상을 두고도 교실 책걸상을 이용한 것이라는데 이 책상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아마 2017 수능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수능 시험지를 비포로 뽑아가지고 집에서 풀어보는데 일단은 실제 학교 책상은 좀 이것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실제 학교 책상을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제약이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을 보듯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었던 현규군. 모든 시간을 수능 시험 날에 맞춰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데 집에서의 익숙함 때문일까 집중이 떨어지고 산만한 자신을 발견했다.
실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실험이냐면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공부 환경이 어디냐 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환경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거 보는 곳이 어딘가요? 여기 학교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성적을 가장 이제 최적의 컨디션이나 이제 성적 높게 나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겠지만 근데 굳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내가 학교식의 책걸상을 쓰는 거는 좀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수능장애의 환경에 익숙해져야겠다 생각한 현규군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면 교실 책걸상을 이용했다. 고사장과 흡사한 상태에서 실전 연습을 하고 작아진 책상 안에서 공간 활용도 익힌 것이다. 이 습관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게 만들어 수능날 현규군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데 자, 그렇다면 현규군은 이 책상에서 얼마나 많은 모의고사를 치렀을까? 일단은 2학년 때는 한 주에 한 세트, 그러니까 주말 토일 있잖아요. 그 토일 통틀어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 세트를 했고요. 이제 4학년 올라가서는 좀 그걸 늘려서 토요일에 한 세트, 일요일에 한 세트, 그래서 일주일에 총 2세트가 되죠. 그리고 수능 가까워지면은 학교에서 자습을 많이 주니까 일주일에 3세트 정도까지 늘려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도합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세트 단위로 치면은 100세트는 넘지 않을까요? 문제 풀이하는 방법에 앞서 그가 우선시했던 것. 수능 만점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계획대로 꾸준히 한 거, 그리고 계획을 익숙하게 만드는 습관, 그 다음에 역시 시험장에서의 문제풀이를 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실전 연습을 한 것 정도? 이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며칠 후 현규군의 후배들이 모였다. 방학이지만 멘토링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 일단 오늘 모여줘서 고맙고, 일단 여기 5명 모였는데 근데 랜덤으로 뽑을 순 없고 이제 내가 이 설문지, 신청서 이런 걸 하나씩 줄 거거든. 자세하게 써주면은 이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좀 멘토링을 해줬으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써주면 좋겠어. 일단 돌려보자. 하나씩. 수능 만점자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현규군의 공부법이 궁금하고 기대되는 후배들. 자신이 해오던 공부법에 대해 빠짐없이 적어보는데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라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터. 현규군이 멘티를 뽑는데 신중을 기한다. 네, 여러 친구들 글 써놓은 걸 다 봤는데요. 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보이고 다 수학 점수를 올리고 싶고 실력도 올리고 싶고 이런 마음가짐을 정말 잘 써놓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중에 한 친구가 좀 눈에 띄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좀 눈에 띄고 한번 멘토링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있어요. 현규군이 선택한 멘티는 과연 누구일까? 그래도 한 명만 뽑아야 되니까 나는 이제 준식이를 뽑기로 했어. 운안고등학교 2학년 박준식 군. 공식 암기와 노트 정리 위주의 공부를 하는 멘티다. 내가 별로 성적도 안 좋고 좀 아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못 적었는데 일단 그래도 뽑혀서 좋았고 이게 또 얼마 없는 기회니까 열심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했었습니다. 자, 준식아 오늘 이제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네. 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거든. 네. 한번 좀 보여주겠어? 이게 지금 학원에서 수업한 걸 노트에 정리한 개념 노트고 개념 정리 노트. 네, 그 다음에 이걸 앞에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풀이까지 적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풀었을 때 틀린 거 오답 노트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개념을 쭉 설명해 주시고 교과서에 있는 걸 옮겨 적고 그걸 네가 외워서 그렇게 풀었다 이 소리야. 네, 근데 공식만 외워서 하는 거지. 그 유도 과정 자체 이해하는 건 아니라. 이해는 하기 힘들었고. 네. 뭐 물론 생각도 하긴 하는데 뭐 생각 못 이해를 잘 못하고 문제 그냥 못하고. 받아 적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과정만 생각하면서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식을 그냥 외우면은 3점짜리까지는 그냥 풀 수가 있을 거야 아마. 네. 뭐 실제로 3점짜리는 그냥 공식만 쓰면 풀리기 때문에. 근데 4점 좀 어려운 문제로 오면은 이제 공식을 활용을 해서 언제 그 공식을 쓸지 네가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식이 적어도 왜 나왔고 어떻게 나왔으며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이런 거는 네가 딱 개념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 공식을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다는 개념으로 바뀔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 네가 지금 다니는 학교 이름이 뭐야? 우남고등학교요. 그걸 네가 외웠다고 안 하고 안다고 하지.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무슨 일 있어도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라는 거를 그냥 굳이 떠올리지 않고도 이땐 이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제 최상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는 거지. 완벽히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성적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거고 수학 실력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이 문제를 예시를 통해서. 일단은 문제를 쭉 보면은 어떤 문제인지 대강 알 수가 있거든. 보면은 뭐 첫 번째 단계 이거 문제를 쭉 보고 미분기호도 있고 뭐 적분기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네. 대강 무슨 문제야겠다. 뭐 사실 거의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걸 일단 그거라도 해놓는 게 좋거든. 이렇게 문제 속에서 뭐 의도를 파악하는 예가 몇 가지 있어. 수학 문제 풀이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 문제에 포함된 조건을 파악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개념을 떠올려 그 안에서 힌트를 찾는다. 네가 개념을 공식화해서 외우듯이 외운 걸 이제 아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 속에서 캐치하는 것도 이제 여러 문제를 풀고 또 그거 비슷한 개념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기억에 될 거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아까 생각을 했잖아. 네. 이제 그거를 좀 큰 유형으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문제는 보면은 이렇게 미분, 적분, 기호는 없고 그냥 함수식이 나와 있고 역함수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래서 물론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나아가는 거지.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조건, 그리고 답, 문제 스코어하는 거 이걸 다 보고 얘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아예 식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얘들끼리 연결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아까 봤던 이런 거는 뭐 딱히 연결할 건 없어. 연결할 건 없지. 뭐 역함수를 가지니까 역함수 조건이랑 연결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랑 문제 속에 있는 것들끼리 연결시키는 게 있고 문제랑 문제 조건 그리고 교과서 개념 이걸 다 연결시키는 게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이나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좀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는 거고 뭐 역시 말로만 하면 추상적이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낫겠지. 뭐 완벽하게 풀지 못하더라도 일단 문제끼리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라도 조금씩 다 생각을 해보고 적어봐. 수학 문제를 접할 때면 공식 대입에 급급했던 멘티. 문제를 푸는 것에서 벗어나 문제와 조건 사이 연결고리를 찾고 교과서 개념을 대입한 것이 쉽지만은 않다. 문제가 어려워. 확실히 어렵지.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들 21번 30번 3학년들도 뭐 대다수가 못 푼다는 21번 30번이야. 이거 지금부터 풀 수 있으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지. 그래도 내가 풀이한 걸 보니까 접근은 괜찮아. 이제 이 접근에서 교과서 개념을 끄집어와서 답을 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는 그러한 것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네가 여기서 x분의 fx랑 여기 fx 있는 거 보고
여기 fx를 끄집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결 적분하고 x 곱한 거잖아. 이걸 여기 대입한 거지.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게 가나 조건이 훌륭하게 연결이 됐잖아. 그러면은 두 개의 식이 곱해진 형태란 말이야. 두 개씩 곱해진 거는 고등학교에서 두 가지를 배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치환적분을 언제 하고 부분적분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이걸 이제 어떻게 적분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뭐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여기서는 부분적분을 써야 돼. 부분적분을 이렇게 배웠을 거야. 뭐 인테그랄 f 프라임 x gx dx는 fx gx 빼기 인테그랄 fx g 프라임 x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이걸 언제 쓰는지 모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묻지 않는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 이 공식을 뭐 이럴 때 씁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런 응용 문제에서도 이게 f 프라임 x, 이게 gx, 즉 하나가 적분 가능한 함수, 하나가 미분 가능한 함수 라는 걸 캐치해서 얘도 곱해져 있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부분적분을 쓰면은 뭐 식이 바뀌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방금 내가 설명한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네가 풀던 문제집을 좀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설이 다 나와 있잖아. 근데 해설을 그냥 이래 쭉 변형하고 있어. 해설을 이런 교과서 공식들, 교과서 정의들, 뭐 여기서도 교과서 문제들,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이유들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유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변형하자 이런 거. 이제 왜 변형하지 이런 거를 이제 네가 이렇게 했듯이 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이렇게 쪼개야지 교과서에서 배운 미분계수의 정의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네가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풀으면은 이제 계속 의식적으로 풀면은 어느 순간 습관이 돼. 이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게 되고, 그렇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의식적으로 풀고자 노력을 하는 거야. 이 문제 상황이랑 교과서 방식이랑 연결을 시키는 그 통로를 네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문제 너무 어려웠으니까 조금 더 낮은 난이도의 문제로 이제 그냥 슥슥 풀 텐데, 슥슥 풀 때도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를 알게 돼야지 어려운 문제는 이제 많은 개념을, 많은 교과서 개념이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걸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풀이를 한 다음에 교과서랑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 그런 거 보면서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막상 혼자서 그렇지. 문제 풀고 해설사를 안 본다고 가정하면은 이걸 또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요. 일단 니도 현재로서도 이미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연결시킬 수 있지. 예를 들어 역함수 존재 조건이 나왔을 때 아무도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라고 말 안 해줘도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 이건 뭐 단순히 외워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개념끼리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평소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도 역함수 존재를 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 다 외울 순 없어. 다 외워서 해도 한계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개념을 연결시켜봐, 개념끼리. 그 다음에 문제랑 개념을 연결시켜봐. 근데 이제 답지대로 따라가는 거 하기 전에 일단 최대한 고민을 하고 왠지 이렇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답지를 봤는데 이렇구나 라고 깨달으면은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만약 그게 틀렸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개념끼리 연결, 문제와 개념의 연결, 이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 풀이 방법. 먼저 문제의 의도와 대략적인 풀이 방향을 파악한다. 이후 풀이법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 때는 문제와 주어진 조건을 보고 상관관계를 분석, 개념 간 연결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문제를 푼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관계를 찾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문제 안에서의 힌트를 최대로 얻어내고 그리고 풀이를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 여유가 이제 없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씩 변형하고 막 계산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요걸 꼭 생각을 하고 바로는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한 걸음 뒤에서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마친 준식 군.
멘토가 강조한 대로 연결고리를 고려하며 문제풀이를 해보는데 공부를 할수록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진다. 교과서 내용도 많다 보니까 뭘 여기에 연결해야 될지 아니면 뭘 저기에 연결해야 될지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여러 문제를 풀 거잖아. 근데 뭐 모든 문제를 맞추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 힘든 게 사실이지. 뭐 몰라서 못 풀 수도 있고 뭐 어디선가 실수가 발생해서 그냥 답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런 거를 이제 네가 했듯이 오답노트를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틀린 문제를 열에 적자. 틀린 문제를 적든지 붙이든지 하고 뭐 이제 풀이를 쭉 쓸 거잖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일부분만 잡아서 필요한 부분만 몰랐던 부분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 처음 할 때는 이제 처음부터 쭉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또 이래 풀이가 여러 개 있을 건데 뭐 어떤 비약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운 좋게 맞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한 풀에서 다음 풀로 넘어갈 때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어떤 공식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적어보는 거야.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써서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것까지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몰라서 틀리는 문제에서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풀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이거 말고 몰라서 못 푼 거 말고 실수로 틀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한 실수인 계산 실수 있잖아. 계산 실수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계속 틀려. 이게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틀릴 수 있거든, 계산 실수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제일 기초적인 사치 계산이잖아. 그걸 일단은 평소에 자주 한다는 걸 의식을 하고 간단한 계산이라도 항상 한 다음에 검산을 하고 넘어갔어. 예를 들어 뭐 101 빼기 뭐 23 이런 간단한 계산이라도 빼기를 한 다음에 거꾸로 더하기 한 번만 더 해보면 검산이 되잖아. 그러한 개인만의 여러 검산 방법 또는 실수를 줄이는 습관 같은 걸 길러두면은 그냥 사소한 실수 같은 건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니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혹시 공부할 때 습관, 그러니까 국어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영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탐구할 때는 그런 것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내가 1학년하고 2학년 초까지는 모든 과목을 거의 개념 정도를 많이 채우려고 했어. 뭐 개념이라면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독서, 뭐 문법 이런 개념들, 개념어들, 그 다음에 문학 작품들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수학 같은 거는 계속 강조했듯이 개념 공부를 그렇게 연결 지으면서 했고 영어는 단어나 문법, 구문들 독해하는 것 쭉 연습하고 이제 탐구도 당연히 개념이 중요하니까 쭉 외웠고 그리고 이제 개념만 하진 않았고 당연히 개념과 문풀을 좀 병행하면서 문제풀이에 있어 중요한 개념들은 또 그만큼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공부를 했고 3학년 돼서 이제 개념이랑 문제풀이 공부를 쭉 하면서 실력이 많이 쌓였잖아. 그래서 3학년 돼서는 수학 문제 풀 때 내가 어떻게든 답을 내기 전까지는 답지를 절대 안 봤어. 어떻게든 답을 내기 전까지는. 답을 낸 다음에 이제 답 맞는지 보고 틀렸으면 또 답지 안 보고 다시 고친 다음에 답이 맞았으면 이제 답지를 보는 거지. 답지를 볼 때 내 풀이랑 답지 풀이 비교해봐. 그러면 거의 완전히 같을 때도 있고 좀 다를 때도 있거든. 다르면은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뭐 이래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까지 체크할 수 있잖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풀이들을 좀 내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 수능이 가까이 됐을 때 평소처럼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수능 때를 대비한 특별한 다른 공부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수능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대부분 자습을 주시고 해서 거의 방학 정도로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거든. 방학 때는 하루에 모든 과목 공부를 다 했거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걸 학교에서 다 했지, 학교에서 이제 야자까지 다 하면 거의 10시간 이상은 공부 시간이 주어질 것 같거든. 이제 수능 가까워지면 국어 뭐 2시간 공부하고 수학 뭐 2-3시간 공부하고 뭐 탐구 2-3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 다만 평소 학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계획한 거를 이제 방학 때나 아니면 수능 가까워졌을 때 시간 많았을 때 같은 경우는 하루 단위로 모든 과목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서 그냥 계속 문제풀이 연습하고 감 잃지 않게 유지하고 그런 연습을 계속했어. 수능 당일 되면 저는 엄청 떨려가지고 아예 문제를 자체 못 풀 것 같던데 형은 어떻게 했었어요? 수능이면 뭐 당연히 긴장은 되지. 근데 웃긴 건 내가 제일 많이 긴장했던 거는 휴대폰 거둘 때였어. 국어 치기 전에 휴대폰 거둘 때 진짜 수능이구나 뭐 긴장해야지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거 문제를 딱 봤지. 이제 넘겨서 풀잖아. 1, 2, 3번이 이제 맨날 보던 모의고사에서 보던 화법 문제잖아.
그냥 그거 풀다 보니까 그냥 모의고사인데? 쭉쭉쭉 풀었지. 근데 이제 또 마킹할 때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 마킹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긴장을 해서 마킹을 했는데 수능날 내가 확인하면서 마킹 실수 잡은 게 3개야. 그래서 참 내가 시간이 남았던 게 다행이었지. 그래서 평소보다 긴장이 되는 거 맞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내가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습관대로 쭉쭉 풀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수능 끝나고도 이런 연습 많이 해놓으면은 진짜 습관이 돼서 그냥 문제 풀 때는 평소대로라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해줬었지. 도움이 되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이제 형규 학생처럼 아예 매번 시험으로 돌려도 되는데요. 설령 그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국어 시험 보는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하고 수학 그 시험 보는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되게 효과적이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는데도 도시락을 일부러 싸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수능이 아닌데도 한 며칠 동안 그러니까 도시락 먹는 연습도 당연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이 수능 시험인 것처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수능 시험 당일도 마치 그냥 늘 있었던 그런 일상인 것처럼 그래서 뭐 긴장이나 당황을 굉장히 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효과를 많이 봤죠. 쉬는 시간 10분 동안 공부할 때 솔직히 문제집 들고 가면 너무 많아가지고 볼게 별로 못 볼 것 같은데 형은 어떻게 했었어요? 나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실수 노트만 보고 친구들이랑 적절히 대화하면서 긴장을 풀려고 그렇게 했었고 뭐 10분 내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한 5에서 7분 정도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일상적인 대화하면서 그냥 긴장 푸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해. 수년간 공부해온 것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수능. 모든 것을 그날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멘티는 걱정이 앞서는데 그것은 현규군도 마찬가지였다. 수험생들이 이제 많은 걱정이 있을까 생각해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고3이라니 이러면서 정말 뭐 어떻게 11월까지 보내야 될까, 11월에 정말 모든 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좀 힘들면은 좀 쉬기도 하면서 때로는 멀리 봐서 수능 끝난 자신, 합격한 자신으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세상이 올 것이고 저도 지금은 제 세상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냥 1년 정말 열심히 하고 후회 없이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